네, 안녕하십니까. 실력은 기본, 신뢰는 근본. 두 가지를 근간으로 PM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소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와, 11월에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우리 강서연 대표님께서 아까 첫 강의 준비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월 로얄 패밀리 그룹의 첫 번째 아침 줌 미팅이고요. 엄청 떨립니다, 제가. 왜냐면 이게 10월 말에 11월 일정표가 나왔는데 제 강의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주제가 사업 노하우라는 걸 보고, 와, 이걸 무엇을 준비해서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전달을 해 드려야 될까, 며칠 동안 엄청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의 노하우, 방법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입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내 노하우, 사업의 노하우는 도대체 뭘까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저의 노하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또 뻔한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엄청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또 엄청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할까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끝까지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갈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뭔가가 제목도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PM 스토리를 잠깐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했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와, 이 사람만 오면 나 끝나. 엄청 큰 사업자가 와서 내 한 라인 잡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사실 누구나 꿈이 있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그러기를 바라실 텐데, 과연 그런 큰 사업자가 온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저의 일화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를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도 SNS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SNS가 잘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점점 말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이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맨날 좋을 순 없잖아요. 항상 좀 힘들고 할 때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겨내야 하는 것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나만의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고개도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PM 사업은 특별한 게 없죠. 정말 우린 이게 다잖아요. PM 사업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내가 사용을 해보고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내가 했던 그 경험치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있잖아요. 액티바이지를 시음을 해주고 보여주고 이게 끝이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하지도 않고 뭔가 새로운 것들 계속 내가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내가 쓰고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해 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쉽게 접근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심플한 사업인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끝까지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후지부지 되는 사례도 많고, 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냥 소비자로만 남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가 저의 노하우와 빗대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
기대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5월 달에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후속 관리에 대해서. 사실 후속 관리가 우리 사업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강의가 사업자를 관리하는 거,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만의 그냥 방법을 했던 것들을 강의를 했었고, 그 내용을 저의 유튜브에 다 편집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법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을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서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약간 좀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거지만 그 안에도 제가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풀어볼 거니까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PM 사업을 하는 이유, 사실 PM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잠깐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이게 확실히 있으면 이걸 하다가 아무리 뭐 싫은 소리, 기분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있어도 결국 내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PM 사업을 하는가? 저는 이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될 때도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냥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PM 사업을 하는가? 본인들의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 진짜 결단을 하시고 사업을 하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는 본업에서 이미 뭐 안정적으로 잘 수입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만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PM 사업을 하는지가 아주 정확한 현실 점검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면 중간에 내가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계속 꾸준히 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현실 점검, 제가 이 사업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저는 아주 철저하게 현실 점검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 일을 했던 초등학교 교사였고 1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을 사실 그만둘 이유도 없었고 그만두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이걸 평생 직업이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삶이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바뀌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기가 있었죠. 아, 너무 안정적이지만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꼬맹이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저는 이 두 아이를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이 교사의 월급으로 이 두 아이를 케어를 하고 성장을 시키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교사의 월급이 아주 적은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아끼고 쪼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애들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내가 원할 때 제때 해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제일 힘들 때는 나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플 때 이제 딱 요맘때죠. 환절기가 되고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엄청 아이들이 이제 아프기도 자주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아이들이 아프면 뭐 하룻밤 앓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며칠 동안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또 다른 아이에게 옮겨져서 이 아이가 연달아 계속 아파. 그러면 워킹맘인 저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고, 그렇다고 누군가 케어해줄 수 있는 분한테 부탁을 드리기에도 며칠인데, 그러면 나의 월급에서 또 뭔가가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월급 플러스 알파의 뭔가를 수익을 발생을 이제 해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제가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는 이제 아이들 육아 일기식으로 기록용으로만 쓰다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거, 육아용품들이 사실 비싸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 육아용품부터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체험단이나 이제 원고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부수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진도 그런 사진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이제 뭐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받는 월급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래도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장난감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낮에는 학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저녁에는 돌아가서 두 아이를 케어를 하고 이 아이들이 잠이 들고 나면 저는 이제 블로그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엔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블로그를 하면서 월 100만 원 추가 수입 우리 IMM 수당이죠. 일반적인 보편적인 월 100만 원 수입을 만들었는데 정말 저의 몸과 마음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이 우수입으로 생기니까 삶은 좀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걸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고 이걸 어떻게 굴려서 더 많은 수익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이런 바람이 항상 있었어요. 애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그냥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 근데 이 아이를 어렸으니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데리고 가서 막 보건실에도 한번 있고 막 이렇게 남는 교실에도 있었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가서 아이를 한 번씩 보고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얘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바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가치만큼 월급을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나 사실 저는 컸었습니다. 교사직이 안정적이고 뭐 꾸준히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일하는 그 사람의 성과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를 받으면 나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받을 만큼 내가 더 열심히 또 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냥 정해진 급여 호봉에 맞게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종종거리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받아지는 월급은 똑같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제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2의 수입원을 마련하라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바람은 내가 일하는 가치만큼 월급을 내가 일하는 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국엔 블로그 이렇게 하고 정말 내 뼈를 갈아 넣는 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휴직을 3개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휴직을 하면 수입이 확 줄죠. 급여를 다 주지 않거든요. 확 주니까 같은 고정 금액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계획된 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금액이 싹 줄어드니까 이게 삶이 휘청휘청하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그래서 굉장히 몸은 편한데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휴직을 하면서도 뭔가를 블로그를 하고 하면 내 몸이 케어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 동안은 그냥 쉬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내가 일을 못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걸 하나도 없다. 수입이 단 1도 없으니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진짜 많이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우연히 알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 전에 결단했던 게 있었어요. 첫째 아이인데, 이 아이가 1학년까지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학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녔었습니다. 이 아이가 1학년 겨울방학이 되었을 때, 같이 친했던 동료 교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계속 방학마다
제가 시간을 그들에게 맞춰줘서 같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한 명만 데리고 첫째 아이만 데리고 우리 방학 때 여행 다녀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안 가고 싶었어요. 갔다 오면 수백만 원이 최소한 깨질 건데, 이걸 내가 만들려고 수백만 원을 만들려고 몇 개월 동안 진짜 뭔가 마음을 갈아 넣어서 수익을 만들었는데, 내가 잠깐 즐겁자고 며칠 다녀오면, 여행을 다녀오면, 아무것도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 고생한 보람도 없고.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어떻게 뭔 핑계를 댈까라고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옆에서 그 계획을 듣고 있던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서 다녀왔습니다. 가서는 뭐 즐겁게 놀고 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가서 이 나머지 이제 부부 교사이거나 사업을 하는 남편이 있거나 이런 언니들과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 저의 이 현실적인 차이가 갭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원하고 거기에 가서도 먹고 싶고 뭔가 체험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떤 게 더 저렴한지를 고민하고 아이를 막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저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설득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아닌 거,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 그러면서 우연히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가 이거죠. 내가 아이들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있을 수 있겠다.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월급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아파서 일을 못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멤버십이 있으면 수입이 멈추지 않고 계속 들어오니까 너무 이상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의 바람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이 비전은 제가 찾던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그 겨울 방학 동안 그 겨울 방학을 지나고 교감 선생님께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교를 나와서 그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오면서 휴직을 하지 않고 그냥 의원 면직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스스로 그거를 다 끝내고 나온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나와서 한 6개월 휴직하고 1년 휴직했다가 잘 안 돼. 이 일이 힘들어. 그럼 제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하다가 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시간 6개월, 1년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PM 사업이 힘들다. 뭐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만둘 이유도 없고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하는 저의 한 가족의 엄마이자 가장으로서 사명처럼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PM은 스토리 비즈니스라고 이제 우리 강선 대표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현장에 나가도 사업 이야기, 이 회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의 그냥 제가 체험했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이런 걸 진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PM 스토리를 우리 듣고 계시는 사장님께서는 반드시 마련해 두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나의 체험이 있어야겠죠. 나의 체험 스토리. 만약에 나는 이미 너무 건강하고 내가 제품으로서 체험한 게 크지 않다. 그러면 내 주변에 나의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 체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체험 스토리를 정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 제품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체험 스토리를 마련해 두세요. 뭐 예를 들어 아토피 있는 사람이 엄청 좋아졌대. 이거를 그냥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약장사야.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이 사람이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먹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사례가 있다는 걸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더 쉽게 많이 마음을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제품 먹으려고 하는 일반 소비자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와 계신 분들은 조금은 다르잖아요. 나는 이 PM을 통해서 물론 나도 건강해지고 플러스 알파 수입
혹은 뭐 한 달에 나는 월 50만 원만 추가 수입으로, 100만 원만 추가 수입으로 이런 자기가 원하는 현금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 보상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의 그 각 보상에 대한 스토리도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토리. 기본적으로 이제 ABO, 우리 오토 시비를 했을 때 수당을 받게 되잖아요. 추천 보너스를. 그런 거와 관련된 사연, 나의 사연, 저의 사연도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학교를 그만두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오토십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우리가 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그들이 뭔가를 구매할 때마다 내가 받게 되는 수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오토십을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PM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월 그 1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낼 수가 없어서 이 오토십만이라도 어떻게 돈이 안 들어가게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사실 보상에 대한 이 꿈이었어요. 내가 10 얼마를 내야 돼, 매달 내야 되는데 나는 버거우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그냥 공짜로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겠다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였고 이런 것을 저의 추천 보너스 관련해서 나의 사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고객분들이 오토신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수입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받고 있는지 실제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소비자분들도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제품도 물론 좋지만 그 좋은 제품을 내가 저렴하게 먹거나 공짜로 먹을 수 있으면 너무 환상적이니까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계속 정말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상에 대한 스토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행에 대한 거, 자동차 보너스에 대한 거, 각각에 대한 스토리가 정말 저는 하나하나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 체험에 대한 거, 나의 보상에 대한 거,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세요. 그렇게 마련해 두면 이게 이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막 펜을 잡아서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면서 하지 않아도 일반 소비자분들이라도 쉽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스토리가 있다면 당연히 활용을 해 주셔야겠죠. 이 마이스토리를 활용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나 혼자 하지 않잖아요, 이 일은. 그래서 함께하는 사업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분 나랑 사업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분도 좋지만 그분에게는 나라는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솔직히 정말 궁금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랑 사업을 했을 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고 솔직하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제품에 대한 거, 사업 계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소통하는 사업자분들은 제가 했던 그 스피치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그것을 보내드립니다. 처음에 만나거나, 이제 만나지 않고 저는 SNS에 연락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 내서 들어주세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링크를 보내면, 그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받게 되는 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떠나시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를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게 그게 정말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마인드, PM 사업을 하는 저의 사업의 방향성이죠. 어떨 때는 저도 엄청 속도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진짜 사업을 못해가지고 안 돼, 너무 안 돼.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저는 그냥 이 속도보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게 저는 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겼고, 그게 거의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저의 사업 방향성은 당연히 옳은 길로 바른 인성으로가 첫 번째입니다. 그냥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본인마다의 방법대로 하시는데, 저는 기본 마인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를 내서 이 사람 별로야 이런 생각이 안 들은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인드와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평생 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옳은 길로 바른 인성으로 이것이 저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항상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력은 기본, 신뢰는 근본이다. 왜냐면 실력도 없으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누구에게 권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력은 당연히 기본적이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은 일하면서 계속 잘 되지는 않고 어떨 때는 확 깔아졌다가 어떨 때는 조금 조금 일어나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힘들 때는 힘든 대로 또 좋을 때는 좋은 대로 거기에서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꼭 배우게 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아, 나 이때는 이랬으니까 나중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또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걸 발전시켜서 나란 사업자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이제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과정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되어서 모든 과정은 행복한 성장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잠깐 짧게 끝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걸 계속 정말 오랜 기간 성공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의 방향성을 정하고 여기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내 방향성이 아닌데 내 사업에 무슨 예를 들어 유혹이 왔다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여기에 맞춰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맞냐 안 맞냐를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닌데 잠깐적인 반짝이는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M 사업을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일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PM 사업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고 내가 먹어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권하고 같이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먹는 느낌은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기본적으로 내가 다 숙지가 되어 있고 이거를 나의 말로 그의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을 철저히 공부한다. 제가 사업을 2020년 5월에 시작을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누구에게 전달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당시에는 정보가 정말 없었고 제품 배송도 한 달 있다가 오고 하니까 먹어보지도 못했죠. 이 제품이 어떤지 보지도 못했죠. 이러니 그냥 저는 그 당시에 있던 유튜브라든지 모든 내용 이런 걸 다 찾아서 일주일 정도 모든 강의를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리를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했고, 제품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적었지만, 일단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기초 3종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사실 우리는 3종만 있어도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여기에 대한 사례, 3종을 체험했을 때 나오는 사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모아서 내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내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이거를 다 마련해 주는 이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있는 자료 다 찾아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노트 했던 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봅니다. 제품이 파워 칵테일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즈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파워 칵테일 날 잡아서 하루 딱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말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썼던 거를 읽어보고 읽어봤던 거를 여러 번 읽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노트에 놓은 걸 보지 않고 그냥 말하는 연습을 해요. 아침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걸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내가 다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듣는 것마다 아 맞아 저거 저래 다 알아요. 우리 로얄 패밀리 그룹은 워낙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내가 계속 듣는 것이랑 실제로 내가 들었던 걸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거를 말해보는 연습. 지금 만약에 이 현장에 나가는 횟수가 이제 미팅이 많이 없다거나 이러면 나 혼자라도 계속 중얼중얼 연습을 하셔야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이 탁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와닿았던 말인데, 내가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준비다. 이게 정말 우리 사업에 관련해서 최고의 멘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내가 만나러 가려면 사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가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 좀 불안하고 심적으로 압박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자체에 대한 선입견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정확하게 잘 몰라. 그러면 자신이 더 없잖아요. 사실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체험을 충분히 했고 잘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해도 거기에 대해서 확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아,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생각하네. 이게 아닌데 나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 제품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 좀 단단하게 버틸 수도 있고, 그에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데, 내가 잘 몰라.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군가 만나는 그 자체가 나에겐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용기를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기초적으로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이거를 정말 누가 물어봐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딱 뭔가를 물었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세요. 막 나가서 현장에서 하면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정말 저는 물론 공부만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확실히 내 머리와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나가면 결코 용기가 주춤주춤 나 어떻게 이런 느낌은 없이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 처음에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이 일을 할 때 사업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사업자는 당연히 없었고 소비자도 사실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서 초기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것 있죠. 나에게 이 사람만 나한테 오면 나 끝날 것 같아. 한 라인만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사업자가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는 한 라인만 잘 가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수익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와, 이렇게 보면 엄청 큰 사업자가 오면 나도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큰 사업자분들이 왔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사업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됐었고 수익도 막 생기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당시를 지금 회상하고 돌아보면 그 당시를 통해서 아, 내 마인드,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사업자분들이 막 와가지고 엄청 사업이 확장이 될 때 너무너무 좋죠. 그 상황이 너무 좋은데 마음 한켠에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저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고 가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부족한데, 이 부족함이 분명히 티가 날 건데,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 내가 했던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들이 나의 부족한 걸 알았고, 떠나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그걸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되게 만들었잖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엔 좀 너무 속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계속 생각을 했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나를 그렇게 작은 사람으로 만든 게 나라는 걸 너무 많이 알았고 그렇게 나를 스스로가 작게 만들다 보니 그들 앞에 섰을 때 너무 부족한 부족한 없나니였겠죠. 그들에 비쳤을 땐. 그래서 그들이 나를 떠나갔고 이렇게 나에게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제목을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정해놨는데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자들은 떠나갔지만 나에게는 소비자분들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 소비자분들을 케어를 하고 그 소비자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나와 같이 나의 고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했었던 건 내가 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제품에 대한 것도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제품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토십에 대한 것도 설명을 계속 드려야 했고, 이러한 경험치들이, 과정들이 쌓이다 보니 이 회사 제품 보상에 대해서 그냥 누가 물어봐도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게 나왔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물론 처음부터 경험이 있거나 혹은 너무너무 좋은 내가 인프라가 좋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이 쭉쭉 진행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저처럼 경험이 많지 않았고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런 분들 많잖아요. PM에는. 왜냐하면 제품이 너무 좋아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내 고객들을 내가 케어해보는 그 경험치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분들을 케어해본 경험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나와 같이 온 파트너 사장님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거든요. 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뭔가를 나에게 물었을 때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점점 위축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그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 불안감이 쌓여서 사업 진행 속도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자 마케팅, 내 고객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 저는 한 20명 정도까지 나의 찐 고객이 생길 때까지는 나의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사업자가 오면 좋겠지만 이 소비자를 잘 케어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나와 사업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관리부터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너무너무 사업을 못하고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했던 게 그동안 아이들 육아 블로그를 운영했던 그 경험치가 있으니까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PM을 시작했을 때, PM을 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고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건 전혀 아니었어요. SNS를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나의 PM 이력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꾸준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진짜 장점이 많기 때문에 SNS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선택해서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PM 이유소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그리고 살빼언이라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덕분에 사실 저의 모든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SNS 명단이고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인프라는 한정적이잖아요. 무한 계속 아는 사람이 생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SNS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제가 SNS를 처음부터 잘 됐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제가 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SNS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불특정 다수의 PM에 대한 니즈, 그들이 필요성, 뭘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걸 준비를 해서 사업이 조금씩 진행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이 빨라진 이유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불특정 다수의 니즈를 제가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사람들이 저에게 막 연락이 와서 뭔가를 물어보면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계속 사정없이 저에게 물어볼 때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가 끊고 저의 고객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죠. 그 전화를 끊고 진짜 내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가 다 못하니까. 그래서 부족하고 진짜 내가 못하는 거를 너무 알아채고 다 적기 시작했어요. 뭘 물어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다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오답지처럼 다시 적어서 그걸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 고객이 나한테 완전 홀릭해서 이 사람 믿을만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안 되니까 너무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던 건 책을 찾아보거나 건강에 대한 뭐 책을 찾아보거나 유튜브 이미 있는 것들을 보거나 이런 거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본 1.5배속, 2배속 이렇게 해놨던 건 뭐냐면 유튜브 안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들어서 원하는 것, 내가 이 분들, 불특정 다수가 나한테 물어봤던 거에 대한 정답처럼 그걸 찾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거라든지 PM 사업에 이미 사업을 진행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내용을 다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속도로 듣다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5배, 2배속을 하고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 다시 듣고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정속도로 하는 강의를 들으면 아,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게 이 말이 점점 빨라지고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 말이 빠르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인지를 하게 됐어요. 아, 내 말이 빠르구나. 그래서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고 고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알아봐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임과 관련해서 알아서 다시 안내를 드리겠다 하고 진짜 거기에 대해서 밤새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서 그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신뢰성이 쌓이기 시작했고 말하는 스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진짜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되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아, 다 진짜 다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해야 되는 거는 나잖아요. 내가 나를 끌고 계속 가야만 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나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한 나만의 이제 고 계더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이런 슬럼프 상황이 되면 그거를 극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도 나를 끌어올릴 사람이 없다는 거가 이제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끌어올릴 나만의 방법을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지금은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효과를 받고 제일 저를 그래도 금방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운동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분들이 야 뻔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무념무상이 되게 땀이 엄청 나게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해보시면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운이 막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시켜줄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도 들어가 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와닿고, 아, 그래, 울컥하면서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유튜브 채널을 저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내가 너무 특히나 힘들거나 이럴 때 듣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을 읽고 끄적이는 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사실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읽고 내가 다 받아들이고 소화가 될 수 없는 깜냥이라 안 돼. 그럼 거기에 내 생각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내 방향성도 찾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도 읽고 끄적이고 글 쓰고 이런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잘은 모르는데 그냥 듣는 건 되게 좋아해요. 막 짜증나고 힘들 때는 신나는 음악도 듣고 막 진짜 울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진짜 슬프고 막 축축 처지는 음악도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시커 울고 나면 왠지 이 카타르시스처럼 마음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하고 나의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폰서님이 혹은 친한 나의 사업자가 혹은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나를 막 위로하고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엔 내가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걸 비단 PM뿐만이 아니라 PM 사업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방법이 나만의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가 우울하거나 힘들 때 어떻게 끌어올릴까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막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열정?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막 엄청 호통치듯이 하면 내가 열정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내가 PM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제 오전에 저한테 아침 일찍 문자가 와가지고 막 본인의 사정을 써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입도 이미 되어 있으시고 이런 분인데 방향을 잃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좋은지 너무 알아서 이걸 저렴하게 먹고 싶은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PM 제품이
공짜로도 먹을 수 있는 거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한테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은 내가 먹는 거 당연히 그 정도는 공짜로 우리 PM 보상 플랜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 돌아온 답은 그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뭘 물어볼 수도 없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봐도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PM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열정이 그냥 이 사업에 집중을 해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만 하기에도 버겁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건네봤다? 사실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이 열정이 계속 끌어내려면 이 사업에만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 새로운 게 없으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 계속 안 좋아해. 그러면 뭐 그 사람 잠깐 거쳐놨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우리는 이 일이 계속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걸 그냥 평생 갖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계속하면 좋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내가 이걸 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쌓여서 결국엔 이 제품, 나, 회사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는 분들이 반드시 있고, 그러면 내가 또 하나의 결과가 나오고, 이게 계속 평생적으로 이어지면 나의 그 헛수고 같은 수고가 정말 좋은 결과가 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거를 제가 6년 차 진행을 하면서 많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유를 찾으시면 진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찾으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준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을 내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을 할 거야. 전달하고 싶어. 그리고 좀 더 잘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약간 뭔가 좀 더 플러스 알파로 더 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서 준비를 하시면 그게 나한테 자신감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충분히 용기를 내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저희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을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계속 꾸준히 뭐 이렇게 주춤주춤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많이 성장을 했네? 라는 그 포인트가 꼭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우리 두 대표님처럼 20년이 지나면 거의 달인이 되겠죠. 저도 그 모습을 쫓아서 열심히 더 제가 아직도 부족한 것들 채우고 그거를 더 준비해서 더 이제 멋진 사업자, 좋으신 분들이 왔을 때 나를 잘 보여주고 그들을 잘 이끌고 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세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 너무 가사가 좋아서 요즘 계속 듣는 노래라서 같이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Oh, I've been hurting lately. I'm down on all my luck. Sometimes there's no one there by your side. I don't deserve this, baby, but I know I can't give up. Tough times, I'll just take them in stride. I'm almost there, only one more step. Whoa, left, right, left, right, left. I'm moving on, I got no regrets. Whoa, left, right, left, right, left. I said times are changing, tell me how can I keep up? Every time I turn around there's a wall, but I'm climbing daily until I see the top, and I get up right after every fall. When you're broken hearted and your love's forgotten, yeah, you gotta walk alone, yeah, it's true. Flashing empty smiles, I've been lost for miles, yeah, I know you felt this way before too.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이번 달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액션팬 행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오늘 또 액티브 펀치 프로모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내년 6월에 IMM 여행을 위한 첫 번째 준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달이에요. 이번 달부터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4달 동안 내가 IMM이 달성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유럽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이벤트가 시작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액션팩과 액티펀치 프로모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내년 6월에 다 같이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멋진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